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노년기 근감소를 연구해온 박사 이성훈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에 잘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자꾸 힘이 빠지고 예전에는 쉬웠던 평지 걷기조차 숨이 차신다면 말입니다. 제가 이 분야 연구를 시작한 건 1994년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근감소증이라는 용어조차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걸 보면서 이것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탓으로만 돌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 연구실에 오시는 분들 중 80% 이상이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5년 뒤에는 지팡이에 의지해야 하거나 심지어 한 번의 작은 낙상으로도 삶이 송두리째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무서운 현실이 드러납니다. 근감소증을 앓고 있는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 발생률은 일반인보다 3배나 높아요. 그리고 한번 낙상이 일어나면 그 후유증으로 인해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근육이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우리 몸의 생명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율이 떨어져서 면역력도 함께 감소해요. 그래서 감기나 폐렴 같은 감염성 질환에도 취약해집니다. 또한 근육은 우리 몸의 혈당 조절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관리도 어려워져요. 이런 이유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근감소증을 독립적인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무엇을 밥상에 올리느냐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순히 배만 부르게 먹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제가 연구를 시작한 지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먹는 방법을 조금만 바꿔도 70대, 80대에도 충분히 근육을 되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20대처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을 활기차게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은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지난해 저희 연구팀에서 진행한 임상 연구 결과를 보면 올바른 식단 관리만으로도 12주 만에 평균 15%의 근력 향상을 보인 사례들이 많았어요. 특히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적용한 그룹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모르고 계셨던 근육 감소의 진짜 원인들과 그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서 근육을 빼앗아가는 숨은 도둑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로 근육을 지켜주는 보물 같은 식품들은 어떤 것들인지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요즘 이런 증상들 겪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상담을 진행했던 72세 이모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은 정말 모범적으로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삼시세끼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챙기셨고 단백질이 좋다고 해서 계란도 하루에 2개씩은 꼭 드셨습니다. 닭가슴살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드시고 손주들과 산책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 각종 영양제도 빠뜨리지 않고 챙기셨죠. 이분이 저희 연구실을 찾아오신 이유는 정말 답답하셨기 때문이에요. 건강에 좋다는 건 다 해보고 계셨는데도 몸은 점점 더 힘들어지셨거든요. 처음에는 동네 뒷산 오르막길이 버거워지더니 몇 달 후에는 평지를 걷는 것조차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하셨어요. 더 안타까운 건 주변에서 나이 탓이라고만 하셔서 본인도 점점 의기소침해지셨다는 점이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도 가보셨는데 혈액검사나 기본검진에서는 나이를 고려하면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모님이 느끼는 기운 빠짐과 체력 저하는 갈수록 심해졌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만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상황은 특별한 누군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저희 연구실 통계를 보면 이런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전체 상담자의 70%를 넘어요. 열심히 챙겨 먹는데도 왜 몸은 점점 약해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지난 10년간 특별히 집중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들이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이에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특히 근육 건강과 관련된 최신 연구 결과들을 쉽게 풀어서 전달하는 것이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근육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단순히 많이 먹으면 된다는 기존 상식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먹어야 근육까지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는지에 대한 과학적 해답을 제시할 예정이에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2주 완성 식단과 근육 측정법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뒤에 나올 근육 회복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좋은 의도로 열심히 드시는데도 방법이 잘못되어서 효과를 못 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72세 이모님께서 어떻게 변화하셨는지 궁금하시죠? 이분은 제가 알려드린 작은 식습관 변화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먼저 일주일 만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수월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2주 만에는 계단 오르기가 확실히 편해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한 달 후에는 손주와 함께 30분 산책을 무리 없이 다니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근육량이 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분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모님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변화했다는 점이에요. 며느리분도 이모님이 하시는 식단을 따라 하시면서 만성 피로가 많이 개선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가 활기차게 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좋아했다고 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응용하실 수 있거든요.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근육 감소는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 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 크게 줄어들면 다시 회복하는데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근육 감소와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놓치고 계셨던 중요한 포인트들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잘 몰랐던 첫 번째 원인은 단백질 흡수 저하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량과 소화 효소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젊을 때와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실제로는 절반 정도밖에 흡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20대 위산 분비량을 100이라고 하면 60대는 약 60, 70대는 40 정도로 떨어집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펩신이라는 효소도 비슷한 비율로 감소해요.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실제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은 훨씬 적은 거죠.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60대 이후부터는 단백질 흡수율이 40에서 50%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드시는데도 효과를 못 보시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68세 박영수 님도 매일 계란 2개와 고기를 꾸준히 드셨는데도 여전히 힘이 없다고 하셨어요. 정밀 검사를 해보니 실제 흡수율이 40%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은 하루에 단백질을 80g 정도 드시고 계셨는데 실제로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은 30g도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단백질을 많이 먹기보다는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형태의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선살을 갈아서 만든 어묵이나 계란을 완전히 익혀서 으깬 상태로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백질만 무작정 많이 먹으면 된다는 생각인데 이런 접근은 오히려 소화기관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열심히 많이 먹는데도 힘이 안 나는 경험 있으신가요? 두 번째 원인은 근육 감소 속도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근육은 천천히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30대 이후부터 매년 1%씩 꾸준히 감소합니다. 이것도 평균적인 수치이고 운동을 안 하시거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면 더 빨리 줄어들어요. 더 심각한 건 40대 후반부터는 감소 속도가 가속화된다는 점입니다. 50대에는 연간 1.5%, 60대에는 2%까지 늘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60세가 되면 젊을 때 근육량의 절반 가까이 사라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보면 근감소증이 70세 이상에서는 3명 중 1명꼴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비율이 더 높아서 40%에 육박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근육 감소가 더 빨라집니다. 제가 만난 70세 최은자님은 특별히 아픈 곳도 없고 식사도 잘 하시는데 최근 들어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셨다고 하셨어요.
측정해보니 1년 전보다 걷는 속도가 20%나 느려졌고 근육량도 5% 정도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면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근육 감소는 초기에 잡으면 충분히 회복 가능하지만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회복이 정말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루하루 자신의 걷기 속도와 체력 변화를 스스로 기록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걷는 속도가 예전보다 늦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신가요? 세 번째는 잘못된 음식 조합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먹는 음식들 중에도 서로 상극인 조합들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시금치와 두부인데 시금치 속에 들어있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두부의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식사 직후에 마시는 커피예요. 커피 속 카페인과 탄닌 성분이 단백질과 각종 무기질 흡수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특히 철분과 칼슘, 마그네슘 같은 근육 기능에 중요한 미네랄들의 흡수를 방해해요. 한국식품영양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커피 속 카페인이 철분과 칼슘 흡수를 최대 40%까지 낮춘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큰지 이해하시겠죠? 열심히 영양제를 챙겨 드셔도 커피 때문에 절반 가까이 날려버리는 셈이에요. 74세 김선호님은 매 끼니 후에 커피를 즐기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근육량 검사에서 또래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가 나왔어요. 혈액 검사에서도 철분과 칼슘 수치가 정상 범위 하한선에 걸쳐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식사 후 최소 1시간 이상 지난 뒤에 커피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많이 개선됩니다. 가능하면 2시간 정도 간격을 두시는 것이 좋아요. 또 다른 주의할 음식 조합으로는 녹차와 철분이 많은 음식, 우유와 철분 보충제 등이 있습니다. 혹시 식사 직후에 바로 커피 드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네 번째 원인은 운동만 하면 다 해결된다는 오해입니다. 물론 운동은 중요하지만 근육 합성에는 반드시 단백질이라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영양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근육은 회복되지 않아요. 이건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좋은 설계도가 있어도 벽돌과 시멘트 같은 재료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죠. 근육도 마찬가지로 운동은 설계도 역할을 하고 단백질과 각종 영양소들이 재료 역할을 합니다. 미국 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단백질 섭취 없이 하는 운동은 근육 합성 효과가 거의 미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영양 부족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면 근육 분해가 더 촉진될 수도 있어요. 66세 이정호님은 매일 1시간씩 열심히 걷기 운동을 하셨는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서 근육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운동 후 체중은 줄었지만 근육량도 함께 감소해서 오히려 기초 대사율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과 함께 적절한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운동과 영양은 반드시 세트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나트륨 과다 섭취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짠 음식들이 사실은 근육과 뼈를 동시에 약화시키는 주범이에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늘어나서 근육 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나트륨 1g을 과다 섭취할 때마다 칼슘 20에서 40mg이 추가로 배출됩니다. 하루에 소금을 10g 정도 드시는 분이라면 권장량보다 5g 정도 많이 드시는 건데 이것만으로도 칼슘 100에서 200mg이 더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한국인 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층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권장량의 2배를 넘는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김치, 젓갈류, 장류 등 전통 발효식품을 통한 나트륨 섭취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69세 강은주님은 장아찌와 젓갈류를 즐겨 드셨는데 골밀도 검사에서 위험 신호가 잡혔습니다. 근육량도 함께 감소하고 있었어요. 간을 조금씩 싱겁게 하고 발효식품도 소량만 즐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짠맛은 한번 익숙해지면 줄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서서히 줄여나가셔야 해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근육 감소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면역력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고령자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예요. 국내 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후에 낙상으로 골절을 당하면 평균 기대 수명이 10년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75세 정순자님은 집 앞에서 살짝 넘어지면서 고관절 골절이 생겼는데 그 이후로 활동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낙상은 단 한 번으로도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거든요. 혹시 평소 걸을 때 다리가 자주 휘청거리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렇게 근육을 빼앗는 숨은 원인들을 알아봤으니 이제는 반대로 근육을 지켜주는 보물 같은 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물은 바로 건새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새우를 국물 낼 때만 사용하시는데 사실 이 작은 것 안에는 단백질과 칼슘, 아연이 함께 농축되어 있어요. 특히 아연은 단백질 합성에 꼭 필요한 미네랄인데 나이가 들수록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입니다. 건새우 1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50g 이상 들어있어요. 이는 닭가슴살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칼슘 함량도 1000mg이 넘어서 우유의 10배 수준이에요. 아연도 5mg 정도 들어있어서 하루 권장량의 절반 가까이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건새우의 단백질이 이미 어느 정도 분해된 상태라는 점이에요. 자연 건조 과정에서 효소 작용이 일어나서 소화 흡수가 훨씬 쉬워집니다. 나이가 들어서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죠. 건새우를 고르실 때는 소금에 절인 제품보다는 무염 건새우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충분히 짠맛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소금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국물용으로만 쓰지 마시고 무침이나 볶음 반찬으로도 자주 활용해 보세요. 건새우를 물에 불려서 마늘, 생강과 함께 볶으면 맛있는 반찬이 됩니다. 건새우를 국물용으로만 쓰셨던 분들 계신가요? 두 번째 보물은 황태입니다. 황태는 명태를 겨울 추위에 얼리고 녹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가 부드럽게 풀려서 소화 흡수가 훨씬 빨라집니다. 이는 자연이 만들어낸 최고의 단백질 가공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황태의 단백질 함량은 100g당 약 60g으로 매우 높습니다. 지방은 거의 없으면서도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근육 합성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특히 리신과 메치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 비율이 WHO 권장 기준을 모두 만족합니다. 황태의 또 다른 장점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점이에요. 이 성분이 근육의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황태로 국을 끓이실 때는 소금 간을 최소화하시고 대신 마늘이나 생강으로 맛을 내보세요. 황태국, 황태죽, 찢은 황태무침 등으로 다양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황태를 단백질 음식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 보물은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에는 일반 콩보다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것이 혈류를 개선해서 섭취한 단백질이 근육까지 제대로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단순히 단백질만 먹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에요. 검은콩 100g에는 단백질이 35g 정도 들어있고 식이섬유도 15g이나 됩니다. 이 식이섬유가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영양소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해요. 또한 이소플라본 성분이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어서 근육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짜게 졸인 콩반찬은 피하시고 삶거나 밥에 넣어서 드시는 방식이 좋습니다. 검은콩밥, 콩죽, 검은콩 두유 등으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섭취해보세요. 오늘 저녁 밥상에 검은콩 올려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네 번째 실천법은 식사와 커피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 속 카페인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는데 특히 근육 기능에 중요한 칼슘과 마그네슘 흡수를 크게 떨어뜨려요. 식사 직후가 아니라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뒤로 미루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따뜻한 보리차나 녹차로 대체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는 2주 근육회복 식단입니다. 이것은 제가 현장에서 많은 분들께 권해드렸는데 단기간에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생활 플랜이에요. 지나치게 양을 늘리기보다는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1주차에는 기본 적응 단계로 황태국, 검은콩밥, 건새우 반찬을 식단에 포함시켜 보세요. 매 끼니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씩은 꼭 드시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2주차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황태죽, 검은콩 두유, 건새우전 등으로 조리법을 다양화해 보세요. 이렇게 2주 동안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계단 오르내리기가 한결 수월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일주일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편해졌다고 말씀하세요. 2주 동안 실천할 자신 있으신가요?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근육이 되살아나는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히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섭취한 단백질이 근육까지 제대로 도달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드시고 계시지만 정작 중요한 흡수 과정에서 절반 이상을 놓치고 계셨던 거죠. 잘못된 방식으로 관리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드셔도 소화 흡수되지 않아서 힘이 계속 빠지고 결국 낙상 위험이 커져서 한 번의 사고로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직후 커피나 짠 음식 위주의 식단은 오히려 근육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었어요. 반대로 오늘 말씀드린 올바른 식단과 습관을 지키시면 70대, 80대에도 근육량이 늘어나고 삶의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이 2주 만에도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셨거든요.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고 손주들과 산책하는 시간도 늘어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건새우, 황태, 검은콩 같은 우리 전통 식품들이 오히려 비싼 영양제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이런 식품들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흡수를 돕는 다른 영양소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크거든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자면 오늘 저녁 식탁에 건새우 한 줌을 올려보시는 겁니다. 볶음으로 만들어도 좋고 무침으로 해서 반찬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근육을 간단히 측정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과 운동 없이도 근력을 지키는 생활 속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내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힘이 빠져 지팡이에 의지하는 내일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당당하게 걷는 내일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놓으셔서 더 좋은 건강 정보 많이 가져가세요.